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자기들의 취지에 적합하면은 항상 내신에 상관없이 뽑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디어 서울대학교가 이제 수시 결과를 대학 어디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수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내신이 좀 높아진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굉장히 높았던 학과가 올해 확 낮아지고 작년에 낮았던 학과가 올해 높아지고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과 수시 일반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런 학과들의 특성들을 갖다 잘 살피셔서 올해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수시를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자기들의 취지에 적합하면은 항상 내신에 상관없이 뽑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70%컷이 절대적인 내신 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내신 등급보다 낮은,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저희가 4등급 대인 학생들도 많이 1차 합격을 했고 최종 합격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2등급 전후인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히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70%컷과 이런 50%컷에 대한 의미들을 갖다 잘 새기셔서 분석을 한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내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서울대의 합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의 장점은 뭐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 않은 학과들을 갖다 잘 공략을 하시면 의외로 내신이 낮은데도 1차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 일반고 2.55등급 1차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고 2.55등급인데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경제학과가 높지 않았거든요. 항상 경제학과가 경쟁률이 3, 4대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특히 굉장히 높았던 학과 이거는 올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두세 개 학과의 패턴들을 갖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학과들에 대한 전략을 잘 보시면 그렇죠? 오히려 의외로 나의 내신 같고 나의 비교과 같고 내가 내신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영상이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컷과 70%컷을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학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신이 높아. 근데 비인기 학과에 이러면 일반고 1 학생들이 되게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인기 학과인데도 50%컷하고 70%컷이 내신이 낮아. 이런 건 이제 특목고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50%컷과 70%컷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뭐 사실 자공고가 일반고라고 한다면 일반고하고 자공고까지 합치면 거의 뭐 얼마가 되죠? 그죠? 98% 가까이가 일반고죠. 그러니까 일반고 지역균형은 다 일반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사고 비율은 2.2%죠. 근데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그렇지가 않죠. 일반고하고 자공고를 합치면 30% 정도 되겠죠. 근데 자사고가 17.5%, 과학고가 6.9%, 영재고가 20.7%, 외고가 14%, 그 다음에 국제고가 3.9%입니다. 그래서 수시 일반 전형을 본다고 하면 30% 컷은 발표되지 않지만 한 30% 정도가 대략 일반고고 50%, 70% 컷은 대략 특목고 자사고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50% 컷 중에서 이게 내신이 높아. 근데 비인기 학과,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일반고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꼭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기계공학부였는데 1차 합격자인데 2.08까지도 일반고인 학생이 서울대 기계공학 1차 합격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역균형이 작년부터는 이제 1단계 3배수가 됐죠. 1단계 3배수라는 얘기는 다 통과가 된 학과죠. 그래서 지원 인원이 3배수 미만인 학과를 보면 한 17개 학과 정도가 나왔죠. 통계학과, 건설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재료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건축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그 다음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산림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의료학과가
지역균형에서 이렇게 이원이 3배수 미만이었죠. 이런 학생들은 전부 다 면접 대상자가 되죠. 이 중 조선해양공학과는 한 1.5대 1이었고요. 항공우주공학과는 1.43대 1, 물리교육과는 1.75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에서 입시에서 70% 컷이 1.5등급 이하인 학과, 70% 컷이 1.5등급이었어. 근데 사실 서울대학교는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수 정관들이 지역균형에서 1.6등급, 1.7등급대가 된다 하더라도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봐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선발하기 때문에 1.6, 1.7등급대인 학생들도 대거 많이 뽑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등급 이하인 학과라는 건 70% 컷이 1.5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70%컷 이하에서 얼마냐 1.6, 1.7등급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서울대 입학수 정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70%컷이 1.5등급 이하인 학과를 보면은 간호대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그 다음에 조선해양공학과, 조경지역 시스템공학과, 의료학과죠.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니죠. 그래서 간호대학 같은 경우 올해 1.67이었죠.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을까? 1.66이었죠. 역시 이렇게 간호대학 같은 경우 계속 70%컷이 1.6대였죠. 건설환경공학은 요번에 1.52등급이었는데 전년도에도 1.60이었죠. 그죠? 1.60으로 그러니까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높아진 건 아니죠. 조선해양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49등급이었는데 1.58등급이 됐고요. 조경지역 시스템공학 같은 경우도 70%컷이 1.56이었는데 요번엔 1.54였죠. 의료학과는 1.54였는데 1.58.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인기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신의 변동폭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2년도 입시 70%컷이 1.6등급인 학과를 보면은 소비자 아동학부, 지리교육, 산림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식품영양학과, 간호대학, 건설환경공학이 있었죠. 그러니까 간호대학과 건설환경공학은 앞에 이제서 소개를 드렸고요. 나머지 학과를 보면은 자, 소비자아동학과가 작년에 1.6이었는데 요번에 얼마까지 됐죠? 1.29가 됐죠. 지리교육과는 얼마였죠? 1.61이었는데 1.33으로 됐고요. 산림과학부는 1.6이었는데 1.43이 됐고 식품동물생명공학부는 1.66이었는데 1.34가 됐죠. 식품영양학과는 1.69였는데 올해 1.44가 됐죠. 아까 간호대학이나 건설환경공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나머지 5개 학과는 1.6등급대인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70%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졌죠. 소비자아동학부가 6.83대 1에서 얼마가 8.71대 1로 높아지고 1.50대 1에서 3.83대 1로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낮았던 학과가 요번에 5개 학과 같은 경우 내신이 높아졌다. 그것은 이제 경쟁률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역균형도 업다운이 있다. 내신이 낮은 학과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에 비해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줄어든 학과가 있죠.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줄어든 학과를 보면은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가 2022년도 인원이 55명이었죠. 근데 올해 얼마가 됐죠? 27명이 됐죠. 그래서 55명에서 27명으로 대거 줄었죠. 한 반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70% 컷은 1.29에서 1.42로 오히려 낮아졌죠.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40명이었는데 올해 20명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작년에 70% 컷이 1.27이었는데 반 가까이 반으로 줄어든 탓에 70% 컷은 1.17로 높아졌죠. 전기정보공학이 33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죠. 역시 작년에 1.33이었는데 올해 1.20으로 높아졌고요. 화학생명공학은 작년에 17명이었는데 올해 12명이 됐죠. 근데 오히려 여기는 좀 낮아졌죠. 70% 컷이 1.17이었는데 1.23으로 약간 좀 낮아진 경향이 있고요. 수의학과는 7명이었는데 4명.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내신이 1.23에서 1.11로 높아졌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12명, 약학과 같은 경우 12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줄었죠.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내신 컷이 오히려 1.15에서 1.19로 낮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학과에 대한 내신 편차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높아졌지만 낮아진 학과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서 한번 의학학 계열,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학과는
모집 인원이 65명에서 53명으로 감소를 했죠. 의예과는 모집 인원이 65명에서 5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결국은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럼 모집 인원 경쟁률하고 보면은 작년에 763명이 지원했고 올해 773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원자에 대한 풀 자체는. 그랬더니 지원자 자체에 대한 풀은 그 변함이 없었는데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50%는 똑같이 1.18로 발표를 했고요. 70% 컷이 모집 인원이 이제 아무래도 65명, 53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70% 컷이 1.42에서 1.28로 이렇게 높아진 경향이 있죠. 자, 휴브렌에서 일반고 1.0등급 대인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사고에서 1.7등급 대인 학생이 수시 일반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이 이렇게 자사고 1.7등급 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휴브렌에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의예과에 지역균형에서는 1.3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5, 1.09였죠. 서울대 수시 지역균 이건 일반 전형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학교는 평가 관점에 맞춰서 본인들이 준비하면 그렇게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뽑힌다라는 얘기죠. 뭐 자사고 1.7등급 때는 합격한 학생도 있으니까 이런 내신 분포들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의학과를 보면은 자, 치의학과가 이제 지균이 없어졌죠. 2022년 입시에서 지역균이 10명 모집했고 5.3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러니까 53명이었죠. 일반 전형 22명 모집에 9.23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한 220명 합치면 한 260, 70명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컷이 그 지균에선 70%가 1.2였고 수시 일반 전형 작년에 70%가 1.84였죠. 근데 요번에 얼마죠? 25명 모집에 11.84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럼 어떻죠? 전체 또 풀은 작년도에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합친 인원과 올해 일반 전형 인원을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비슷한데 이제 11.84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50%가 1.43이고 70%가 1.54 등급으로 상승을 했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1.70, 1.8 지균에 대한 인원이 대거 들어옴으로 해서 내신을 끌어올린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역균형이 지원했을 일반고 최상위권 유입으로 내신이 상승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휴브렌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일반고에서 1.4등급대가 합격을 했고요. 그죠? 자사고는 2.4등급대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모집 인원이 20명에서 그 17명으로 감소했는데 역시 보면 어떻죠? 전체적인 풀은 비슷하죠. 비슷한 학생들이 인원수가 지원했다라는 거고요. 그죠? 보면은 내신 등급이 이제 50%는 1.76이었는데 50%가 1.69로 그죠? 약간 상승했지만 또 70%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1.81에서 1.98. 그래서 자사고에서 2.6등급대가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주어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 가능한구나를 갖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학과를 보면 모집 인원이 32명에서 29명으로 감소를 했죠. 근데 풀은 조금 늘어나긴 했죠. 220명에서 242명으로 이제 좀 지원자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탓에 50% 컷도 1.62에서 1.49로 높아졌고 70% 컷도 1.87에서 1.56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1.48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역시 견주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열을 보면은요, 인문계열에 대한 보면은 70% 컷이 2등급 후반대인 학과는 주로 이제 어문계열이 되게 많았죠. 어문계열이 2.6 넘어가는 이런 학과들이 이제 국어국문이 2.66이었고 불어불문학과가 2.71이었고 역사학부가 2.73이었고 철학과가 2.86이었고 고고미술사학과가 2.96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2022년도와 비교하여 0.5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학과를 갖다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고고미술사학과가 2.96으로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 2.37이었거든요. 그럼 그 전년도 2021년도 입시에서는 3.1대였어요. 3.1대였던 것이 2.3으로 작년에 올라갔다가 요번에 2.96으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런 학과들이 이제 업다운이 있다라는 거죠. 업다운이. 그렇죠? 종교학과도 보시면 작년에 되게 높았어요. 50%가 1.65고 70%가 1.81이죠. 근데 2021 입시에서 70%까지 3.0이요. 그 전년도에는 3.0이었다가 3.0이니까 학생들이 몰린 거죠. 근데 1.65, 1.8 높아졌다가 다시 요번에 이제 70%가 2.58로 하락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과는 이렇게 2.13에서 2.16으로 하락을 했고, 지류학과가 이제 1.96에서
2.38로 좀 하락한 이런 그 내신 분포를 인문계열에서 보였고요. 자연과학 계열은 수리과학부 천문학 전공은 합격생 전원이 영재고학생이라 등급화 없음으로 인해 미공개한다고 얘기하면 점점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22년도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수리과학부가 70%까지 3.10이었고 천문학 전공이 2.15였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영재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원 그러니까 미공개다. 그러니까 수리과학부 천문학 전공 보시면은 서울대 수시 2월된 인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영재고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재고 학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공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70% 것이 2022년과 비교해서 계속 2023학년도에도 3등급 대인 학과, 아무래도 비인기학과겠죠. 이런 데들은 원자핵공학과가 3.1, 3.1 상승, 뭐 큰 상승이 아주 그냥 비슷한 거죠. 조선해양공학과가 3.88에서 3.54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이런 내신 등급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4등급 때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또 이제 이렇게 2022년도과 비교하여 0.5등급 전후의 차이가 나는 학과. 그가 보면은 지구환경과학부가 어떻죠? 3.64에서 얼마로 됐냐면 이제 이렇게 2.52로 상승했죠. 그러니까 내신이 낮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경쟁률도 5.84에서 8.21대로 좀 몰린 경향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낮았으니까 몰리니까 2.52로 상승을 했죠. 그죠? 건설환경공학부도 어떻게 되죠? 건설환경공학부도 29명 모집에 26명, 경쟁률이 4.97대 1로 6.85대 1로 증가했는데 70%가 3.19였는데 요번에 이제 70%까지 2.81, 50%가 2.9인데 50% 2.11. 약간 이제 몰린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했죠. 근데 건축학과도 얼마가 되냐면 이제 70%까지 3.19였는데 이번에 70%까지 2.27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좀 더 3등급대였던 학과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2.17인데 오히려 이제 70%까지 얼마니 2.85로 감소를 했죠. 이건 뭐 경쟁률이 일부 좀 감소한 탓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우주공학과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감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보면은 내신의 변동폭이 되게 이제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제사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영인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다음에 이제 생각한 농경제하고 이제 소비자를 생각하는데 농경제사학부를 보면 19명 모집, 14명 모집으로 좀 줄었죠. 근데 경쟁률이 6.95대 1에서 12대를 확 증가했거든요.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0% 것이 3.27에서 70% 것이 2.45로 확 상승을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또 식물생산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70% 것이 2.12에서 70% 것이 2.74로 좀 하락을 했죠. 대신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약간 8.54대 1로 좀 약간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하락을 했고요. 산림과학부는 보시면 이제 24명 모집, 19명 모집인데 뭐 이거는 경쟁 5.25대 7.6대 1 되면 뭐 모집 인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지원 인원 자체는 70%까지 2.70에서 어떻게 됐죠? 70%까지 2.08로 상승을 했어요. 이걸 보면 되게 굉장히 내신이 높죠. 근데 저희가 산림과학부에 4.4등급인 학생 1차 합격을 갖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학생이 최종 합격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학과들을 눈여겨보세요. 이런 학과 눈여겨보시면 내년에는 아까도 보셨죠. 업다운이 좀 있었죠. 이런 학교들은 인기 학과가 아닌데 내신 높았어. 이런 데들은 내신 내려갈 가능성이 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학과가 응용생물화학부라고 보여집니다. 응용생물화학부는 19명, 15명 모집됐는데 10.21대 1에서 15.8 증가했죠. 근데 70%까지 3.02에서 70%까지 1.86. 50%까지 2.24에서 50% 1.53으로 확 상승을 해버렸죠. 그 응용생물화학부가 이렇게 이제 확 상승을 하니까 낮았으니까 높아진 거였거든요. 몰렸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저는 낮아진다는데 한 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내신이 높고 경쟁이 높았던 학과, 이런 학과들은 와, 올해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좀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산림과학부나 응용생물학부를 갖다 비교과에 자신 있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맞춰서 준비했다면 이런 데를 지원 전략으로 짜시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래서 산림과학부, 응용생물학부에 대한 부분은 내신이 좀 낮는데 내가 비교과에 자신 있어. 이런 학생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세요. 저는 특목고 자사고는 4등급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저는
뭐 2등급 정도여도 비교과가 자신 있으면 지원해 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범대학은 사실 모집 인원의 인원도 크지 않았는데 경쟁률 차이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내신 변동성은 되게 이제 너무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교육과가 뭐 7.71에 70%거가 70%까지 1.77에서 2.29로 하락을 했고요. 사회교육과는 오히려 거꾸로 2.59에서 1.9로 상승을 했죠. 역사교육과는 또 1.71에서 70%가 70% 3.0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리교육과는 2.9에서 1.83으로 상승을 했죠. 이거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1등급대인 학생들은 다 일반고라 보여지는 거고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리교육과 같은 경우 경쟁률 6.40대 1에서 12.63도 확 상승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2.77에서 오히려 1.85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학생이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거꾸로 4.57대 1에서 8.86대 1로 상승을 한 어디죠? 생물교육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50%가 1.84인데 50%가 1.63으로 하락을 했고 70%가 2.45인데 70%가 3.90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게 오히려 참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구과학 교육과 같은 경우도 70%가 2.06에서 2.94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모집 인원의 변동도 크지 않았지만 경쟁률 차이도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내신 변동성은 되게 컸다. 사범대학이. 그러니까 어떤 데는 70%까지 일반고가 되기도 하고 특목고 자사고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좀 특징별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뭐 대학 어디가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제학부 경영학과를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경제학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3등급 때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대학 같은 경우도 요번에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1.23등급 대인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경제 경영도 그 뭐 서울대 직윤이 좋은 것은 뭐죠? 네, 학생부 기반 면접인 거잖아요. 수능 최소 3합치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윤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계공학부에 합격시킨 학생들은 이제 1.3등, 저희가 한 70% 정도 컷이 저희가 이제 지원시킨 학생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컷에서 저희가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서울대학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1.0, 1.7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꽤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도 의대 같은 1.58대 1차 등급 합격시킨 사례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1.6, 1.7등까지 갈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조선해양공학과 1.58이 70%거였으면 가겠죠. 1.4등급 대 후반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1.6, 1.7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넣어보시라고 지원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도 요번에 1.03, 1.09였잖아요. 직윤이요. 1.04, 1.09였는데 요번에 1.3등급이 서울대 직윤에 합격한 사례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보신다고 한다면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 의예과가 무조건 1.0등급 때만 뽑힐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예과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저게 5.33대 1이잖아요. 이제 과탐2가 없어졌잖아요. 몰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내신이 1.0대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1.1대인 학생들이 주저주저해요. 2, 3년 전에 보시면은 요게 얼마였냐면 1.1등급 대였어. 1.1등급 되면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70%까지 1.1등급 대였으니까 학생들이 뭘 갖죠? 꿈과 희망을 갖죠. 1.1등급 대도 서울대 의대 붙나보다라면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도 1.09를 보면 이제 붙겠죠. 근데 이렇게 1.0대에서 끝나버리면은 참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어디 넣는 것이 이제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70%까지 1.09였는데 1.0대에서 다 끝났는데 내가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탐2가 풀어졌다 하더라도 1.2등급대인 학생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포기를 하게 되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1.1등급도 아마 1.1등급 초반인 학생들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많이 높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휴브레인에서 1.3등급인 학생도 서울대 직윤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 이걸 갖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뭐에 대한 이제 대학들의 발표죠. 항상 이제 어문 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낮습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문에 좀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도 50% 컷에 가까이 되더라도 가까이 되거나 조금 부족하면 전 지원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문 계열은 특목고 자소고 애들이 많이 뽑혀요. 그렇다고 특목고 자소고 학생들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고 학생들도 뽑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해서 오히려 내신이 50%권 미만에 있고 내가 물론 학생부는 외국어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학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은 다 특목고 자소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고 학생도 뽑기 때문에 1단계 뽑혀서 면접만 잘하신다고 하면 저는 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데가 이제 어디면 이제 경제학부. 경제학부는 항상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요번에 합격시킨 학생들도 지방에 있는 외고에 2.3등급 대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다고 하면은 경영학부는 경쟁률이 좀 되죠. 근데 경제학부는 항상 3등급 후반대에서 4등급 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리 면접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제학부에 한번 적극적으로 넣어보시라고 저희가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다 지방에 있는 외고에 2.3등급 대인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학에 자신 있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2.25등급에 대한 부분이 컷이었죠. 요거보다 좀 낮았지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는 사실 서울대 경제학부로 일반고 2.55등급도 1차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건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일반고 2.55등급도 뽑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일반고에서 2등급 대인 학생이 가면 면접에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경영 같은 경우는 뭘 보죠? 아무래도 수리 면접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긴 하는데 수학에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비교과에 자신 있다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경제학부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서너 명 지금 합격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영 같은 경우는 50%까지 1.77이고 70%까지 이렇게 2.03 나왔는데 저희가 요번에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서 2.1등급 때까지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다 뭐 1등급 대야 그게 아니죠. 2등급 대 초반까지도 합격을 한 학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면접에 대한 부분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역시 경제보다는 경영이 높죠. 경쟁률이. 그래서 뭐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경영과 경제한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경영을 갖다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한 2, 3년 전에는 서울대 경영 같은 경우 2.7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비교과가 좋다면 1차 합격이 되고 대신 수리 면접을 잘한다면 뽑힐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공학은 지난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등급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1차 합격을 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면접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나 이렇게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에, 2, 3년 전에 일반고 2.95등급도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 일반고 2등급 대가 항상 되면 뭐가 안 된다? 이제 면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지만 지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부분들이 3등급 대 초반인데 합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는 건설환경공학에 대한 학생부 활동이 별로 없던 거예요. 단지 이제 수학과 물리에 대한 것은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말렸다고 합니다. 3등급 대인 학생이 어떻게 우리는 된 적이 없다. 넣지 마라. 그런데 제가 한번 수학과 물리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자소서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건설환경공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한 과정을 썼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최종 합격을 1단계 통과도 됐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등급 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과 물리에 자신 있으면 저런 비교과 활동에 내가 관련된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수학과 물리에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넣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학생물공학과는 저희가 일반고에서 1.6등급 때까지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1.6등급 되게 인기 있는 학과지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오죠.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지만 경쟁률이 저 정도잖아요. 그래서 화학생물공학부에 일반고에서 1.5, 1.6인데 내가 면접 자신이 있다면 적정을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1단계가 되고 면접만 잘하면 뽑힐 가능성도 있다. 그 식품동물생명공학부나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7등급, 1.8등급 된 일반고 학생이 붙은 사례가 있거든요. 역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림과학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합격에 4.4등급 때도 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자소의 4등급 때 이제 일반고에 요런 2등급 전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저희가 합격시킨 아이가 요 정도 내신 등급에 1.85등급에서 일반고 학생 합격을 했습니다. 1차는 1.92까지도 된 학생인데 그 학생은 최종 안 됐지만 1.85등급인 학생인데 식품영양학과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 1.8등급, 2등급 미만, 2등급 전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학 전공 좀 말씀드리면 이번 학생은 전년도 학생인데 1학년 내신이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내신을 계속 올렸어요.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등급 정도 됐었을까? 일반고 학생이었을 텐데. 근데 그 학생이 소비자학 전공에 그때는 이제 13.13대 1의 경쟁률에도 최종 합격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얘기하면 내신을 계속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적인 취지에 맞게끔 뭐 전문서적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의 탐구도 나타내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요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 학생들 같은 2등급 전후인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에 대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결국은 전략은 내신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서울대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에 맞춰 서류를 잘 준비하신 다음에 2, 3년 동안에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를 추적을 하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드시 어떤 패턴들이 보이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학과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반드시 서울대학교는 합격이 좀 예측이 다른 대학보다는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과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에 맞춰서 준비 전략을 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시에 대한 이 결과를 갖다 잘 분석하셔서 그 지원 전략을 갖다 수립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